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내가 수사관 정 씨를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유를 할 텐데, 이 수사관 정 씨 누구냐면은 그 윗집에 포스트잇 붙였는데 뭐 나를 특정한 경위는 뭐 CCTV라고 했고, 뭐 거짓말, 그거는 결국 거짓말이었고 CCTV에 나는 안 나오고, 그 우리 아빠랑 연락을 막 긴밀하게 하고 지내면서 우리 아빠한테 내가 경찰에 출석하는 시간을 알려줘서 결국에는 우리 아빠 거기서 사설업체 대놓고 있다가 나를 납치 감금했던 그 사건 있잖아. 그 사건에서 관련된 그 수사관이야. 근데 이 수사관을 내가 처음 만난 거는 이제 2024년 6월쯤에 내가 수원 영통경찰서에다가 전현무에 관련해서 전현무를 피의자로 둔 스토킹 사건을 먼저 접수를 했었거든. 근데 얘네가 이거를 고소를 정식 고소를 안 시켰어. 그냥 스토킹 상담만 하고 어 그 바로 그 각하 처리시켜버린 거야. 그냥 각하도 아니야. 사건 접수를 아예 안 한 거야. 그래서 경찰에 내 사건이 없어. 그 사건에 관련돼서는. 근데 스토킹 상담 내역은 있다고 이렇게 얘네가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만났던 수사관이기도 한 거야. 이거를 예전에 영상에서 내가 수사관 정 씨에 관련돼서 여러 번 얘기했어. 한 개만 영상 올린 게 아니라 한 두 개 정도 있나 봐. 두세 개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을 테마로 한 영상만 두세 개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를 여러 번, 그러니까 많은 사건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결국 고소를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연락처 어디서 얻었냐, 이게 포인트인 거야. 내가 경찰에 우리 아빠 연락처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대체 우리 아빠 연락처를 어디서 알아가지고는 우리 아빠한테 왜 연락해서 우리 아빠가 내가 출석한 시간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야. 서로 왜 연락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나, 이거야.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내가 막 나이가 서른 몇 살, 서른 후반인데 굳이 뭐 아빠 연락처를 왜 물어보냐는 거야.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거고 부모랑 연락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랑 왜 연락해? 이 수사관은 왜 연락하냐고. 나도 연락하지 않는 부모랑 수사관이 왜 연락을 하냐는 거야.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볼게.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거야, 이 수사관 정 씨. 본 고소는 종전 고소와 동일한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하나. 그러니까 내가 두 번 고소를 했어. 첫 번째 고소, 이 사람을 두 번 고소를 했는데, 고소하고 나서 결국에는 불송치가 되고, 그러니까 조사도 없이 불송치가 되고, 이후에 제대로 된 조사도 또 없이 불기소가 됐거든. 그래서 불기소 시킨 검사도 그 불기소 이유서에 써놓은 내용이 되게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결국엔 검사도 고소를 해. 내가 그것도 나중에 보여줄게. 이 영상 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된 다음에 그 검사 고소한 내용도 보여줄 텐데,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 두 번 고소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증거 냈던 거에 대해서 불송된 다음에 추가로 증거가 생겼어. 내가 또 정보공개 청구한 것 때문에 뭐 증거가 또 새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증거를 보완해가지고, 원래라면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항고할 때 그런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 물론 그렇게도 했어, 실제로도. 근데 그거와 별개로 내가 재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냥 차라리 재고소하는 게 낫겠더라고. 왜냐면 이게 자꾸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이거를 같은 경찰서 그리고 뭐 같은 검찰청으로 계속 넘어가게 하는 것보다 딴 데다 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서울의 종로경찰서에 낸 거야, 이번에는. 관할이 아예 다르잖아. 화성 동탄은 경기 남부 경찰청 소속이야. 근데 일부러 서울 쪽에다 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뭔가 분리시켜 버리려고 한 거야, 내가. 이 경찰청에서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남부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다시 만든다 치면 자기네 경찰이 비위를 저지른 걸 인정하겠냐, 이거야. 덮으려고 하겠지. 사건이 커지는 걸 덮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내고 싶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낸 거야. 물론 그것도 문제가 결국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것도 또 내가 공개를 할 텐데, 어쨌든 내가 여기다 이 경찰청 분리해서 내고 싶어가지고 종전 고소와 별개로 그거는 상급 기관에 계속 올렸어. 종전 고소를. 그래서 뭐 불송치 이의신청하고 항고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재고소를 내가 따로 한 거야.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본고서는 종전 고소와 동일한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하나 종전 수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재고소합니다. 이거를 남부경찰청 소속인 다른 경찰서에 낸 게 아니라 서울에다 내버렸다, 이거야. 본 사건 관련하여 저는 종전 고소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진술, 이건 피고소인은 당연히 수사관 정 씨고, 수사관 정 씨의 진술이 기존 발언 및 객관적 자료와 명백하게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자꾸 거짓말하고 모든 발언이 다 거짓말이야. 다
증빙 서류가 없어.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고 그 사람이 이런 걸로 내가 네 붙인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부존재야. 다. 그리고 계속 말이 바뀌어. 이에 대해 피고소인 한마디로 수사관 정 씨의 허위 진술로 인한 수사방해 및 범죄 혐의, 은폐 정황까지 포함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사람 이제 조사해달라고 한 거고, 피고소인은 저를 별건 수원 영동경찰서, 이거는 이제 전현무를 피의자로 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그 고소 얘기하는 거고, 이 별건의 피의자로 아니다, 이거 저거다. 그 윗집에 포스트잇 붙인 그거다. 윗집에 포스트잇 붙였던 그 흥신소 여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 있잖아. 그 여자에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제 연락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CCTV 증거를 근거로 저를 특정하였다고 허위 설명하고 제 붙인 연락처 취득 경위에 관해서 일관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반복 기재 행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더 나올 거야.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제 연락처 및 붙인 연락처를 취득한 정황으로 그 취득 경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구합니다. 피고소인, 그러니까 그 수사관 정 씨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서 동일 지휘 체계 하에서의 수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게 내 말이 그거야. 얘네가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거야. 자기네 비위를 덮으려고 하겠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197조에 따라 본 사건을 귀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최소한 남부경찰청 관할로에 이송을 배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이걸 수사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진짜 웃긴 일이야. 이것도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텐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 종로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비위건이 있었어. 그거를 서대문에다 내가 제출했어. 일부러 또 그것도 서울에 낸 거야. 그것도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거야. 이 전현무 스토킹에 다 연관된 사건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서대문에 냈더니만, 웃긴 거는 얘네는 지네가 했잖아. 서울 종로에선 지네가 그냥 맡아서 했어. 한마디로 이송을 안 한 거야. 내가 낸 데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고서 불송치를 때렸어. 근데 서대문에 있었던 수사관은 내가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송치시킬 느낌이 들었다. 내 얘기만 듣고도 이 사람은 지금 내 말 다 믿고 있고 이거를 공무원 범죄로 실제로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되게 잘 됐다 생각했는데, 걔네는 이송하라 그랬대. 서울경찰청에서 걔네한테 이송을 하라 그랬대. 결국에 그게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내려간 거야. 이게 같은 시점쯤에 이걸 냈어. 두 고소장을 둘 다 서울에다가 비슷한 시점에 낸 거야. 하나는 종로에 내고 하나는 서대문에 낸 거야. 근데 그래 놓고서는 둘 중에 하나는 이송이 돼버리고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버리고, 하나는 지들이 하고 불송치 때려버린 거야.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것도 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서울 종로에서는 불송치를 때렸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불송치 내용 내가 나중에 공개를 할 텐데 개소리를 써놨어. 그 불송치 결정서에다가. 그것도 내가 다시 고소하려고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그 개소리를 써놓으면서 불송치를 시켜놓은 거 봤을 때, 얘네는 흥신소든 아니면 어떤 경찰 비위나 뇌물로 이 경찰서의 수사과장은 혹은 이 수사관들은 주무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전현무가. 근데 서대문 경찰서에 있는 지능범죄팀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투명해 보였어. 거기 팀장도 만났거든, 내가 직접. 내가 이거 이송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막 얘기하면서 수사관이랑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는 뭔가 여기는 그 경찰 비위가 있지 않겠구나, 혹은 그게 먹히지 않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거기서 해달라고 그랬어. 계속 부탁했어. 근데 거기서 나중에 그 소리 한 거야. 경찰청에서 결국 이송하라고 지휘가 내려졌대. 그래서 이송한 거야. 그래서 저기 화성 서부경찰서인가? 거기로 갔다니까. 얘네는 이거는 이 사건에 수사한 정씨 사건은 그냥 그대로 서울 종로에서 했어. 그러니까 서울경찰청도 웃기는 거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시켜버리고 한 사건은 이송하지 말고 그냥 지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분명히 경찰에 무슨 뇌물 먹이고 돈을 먹이고 한 정황이 충분히 있는 거야. 전현무는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언론에 제보를 하고 언론에서 터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투명하게 수사를 할 거 아니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1번 최초, 이게 고소 사실이야. 최초 전현무 스토킹 고소 당시 정식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귀가 조치. 이게 2024년 6월이야.
2024년 6월에 수사관 정씨를 내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전현무를 피의자로 둔 스토킹 사건을 내가 고소하던 당시인데 그때 진술을 받지 않고 결국에는 상담만 받고서는 얘네가 이거를 아예 사건 접수도 안 시켰어. 저는 방송인 전현무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어 수원 영동경찰서 여청수사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제 진술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얘는 컴퓨터도 없는 그 어떤 구석탱이 있는 방에다가 왜 캐비넷 같은 거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캐비넷만 있고 막 경찰들 들락거리면서 캐비넷에다가 막 양치하고 막 양치한 칫솔 같은 거 집어넣고 이런 방이었어. 컴퓨터가 없고 CCTV도 없는 그런 방에서 나랑 그냥 대화를 한 거야. 서면으로 뭘 작성하지 않았어. 10분가량 구두로만 듣고 귀가 조시했어. 그러니까 듣고서 내가 그랬잖아. 제대로 안 하길래 내가 막 서류 뭉치를 막 내가 뽑아간 것만 뭐 한 100장 되나 봐. 막 그 정도 가져갔는데 걔가 보지도 않아, 얘.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다 갖고 나왔고 나한테 오빠에 대해서 물어봤다 했잖아. 우리 오빠의 신상을 궁금해서 신상 적어준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것도 버리라고 찢어버리라고 막 그랬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정보를 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걔도 그걸 들을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하고서 귀가 조치했어. 이 과정에서 저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였을 뿐 부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부친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얘가 부친 연락처 묻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주지도 않았고 오빠 연락처 묻길래 오빠 연락처만 줬어. 근데 오빠 연락처 줬다가 나중에 찢어버리라고 해서 걔가 찢어버렸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거 개인정보니까 버리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후 이사 및 번호 변경. 이때 당시에 1번 상황 당시에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 핸드폰 번호 그때 경찰에 제공했었어. 근데 이후에 내가 이사를 했잖아. 그때 주거침입 또 두 번째 주거침입이 2024년 6월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 이후에 내가 6월 말쯤에 이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사하면서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번호를 바꿔버렸어. 번호를 변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어. 그러고서는 기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변경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선전화를 깐 거야. 핸드폰 없애고 유선전화 깔아버렸어.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당연히 변경된 거지 결국에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조회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다 전입신고 해두고 새로 이사한 집에는 아무 공문서에 내 새로 이사한 집 주소 번호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공문서라고 하면 경찰 기록, 경찰 신고 이런 내역에 내 번호 혹은 내 집 주소가 나랑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기록이 없어. 그랬는데 2024년 9월 11일경에 피고소인의 전화, 이 수상한 정씨가 나한테 전화 왔다잖아. 출처 불명의 연락처 취득.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내 번호를 어떻게든 알아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바로 왔다는 거야. 2024년 9월 11일경 피고소인은 제 당시 새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이거 유선전화 말하는 거야. 윗집에 포스트잇을 붙였느냐. 스토킹 피해자이니 진술조사 받으러 오라 했습니다. 윗집 여자가 나를 스토킹 진정했다니까. 그러나 저는 윗집에 붙인 포스트잇에 제 호수, 신상 등 일부러 적지 않았고 방송인 전현무의 흥신소 직원임을 알고 있으니 괴롭힘을 멈추라는 취지의 메모만 2번 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지금 정보공개 청구한 것 내역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당시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 거기에 내가 일부러 내 개인정보를 적지 않은 거. 어차피 인연이 내가 이 미친년이 이 외국인 여자가 내가 나를 일부러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나의 신상 혹시 이런 거 적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 이미 알 거라 생각하고서 내가 아무것도 안 적은 거야. 포스트잇에. 그냥 그만하라. 나중에 진술이나 해라. 이렇게 쓴 거야. 그랬는데 저는 피고소인에게 새 연락처를 제공한 적이 없고 기존 주소와 번호 모두 변경된 상태였으며 부친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며 아빠는 내 유선전화 말고는 몰랐다니까. 내 집 주소를 몰랐다니까. 근데 즉 피고소인은 그러니까 수사한 정씨는 제 당시 새 연락처를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존재하다. 왜냐? 아빠 연락처 걔한테 준 적 없어. 주민등록증은 보여준 적이 있지만 주민등록증이랑 내 현재 연락처랑 내 전입신고하지 않은 집 주소랑 연결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이 수사관 정씨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 새 번호가 뭔지 몰라야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연락이 왔다는 거지. 피고소인의 진술 번복과 허위 해명. 제가 별건 그 포스트잇 사건 있잖아. 그거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소인에게 어떻게 나를 특정했고 내 번호를 알았냐고 묻자 피고소인 처음에 CCTV에 제가 나왔다고 설명했으나 정보공개 청구 결과 해당 영상 자료는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에 내가 나온 게 없다니까.
특정 경위에 대한 명백한 허위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내가 증거 자료를 첨부했고, 이후 전화상으로 제가 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어. 내가 다시. 그럼 나 어떻게 피해자로 특정한 거냐? CCTV 내가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만, 피고소인 이 수사관 정 씨가 대답을 회피하며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인 내가 아닌 부친과 대화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내가 아빠랑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를 어떻게 특정했냐고. CCTV 내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특정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바로 했냐 그랬더니 막 대답을 회피해. 그러더니만 갑자기 아빠랑 전화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것도 이제 녹취록으로 다 제출을 한 거야. 여기다가 이 고소장에다가 녹음 내용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개소리를 한 거지. 얘가 개소리를 하는 거. 아니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 난데 그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왜 아빠랑 전화를 해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라 당사자인 나한테 설명해야 될 거를 아빠랑 전화를 해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무슨 개소리를 하나 이런 거 내가. 어쨌든 이거는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어.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그러니까 그러고서 아빠랑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가 내가 그랬어. 나는 그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인 장땡땡 경위인지 뭐 경장인지 뭐 그 사람이 너한테 얘기 들으라고 했다. 그럼 나한테 바로 얘기해야지. 왜 네가 아빠랑 왜 전화하냐 막 내가 막 따졌더니만 전화 끊었다가 다시 연락 온 거야. 그랬더니 특정 계기는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전현무 스토킹 관련 고소장.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서면으로 기록도 없이 고소장은 접수도 안 하고서는 뭐 상담만 하고서 끝났다. 10분 만에 끝났다는 그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때 제출했던 전현무 스토킹 관련 고소장 때문에 자기가 알아. 그 웃긴 건 뭔지 알아? 사건 접수를 안 했어. 그 소리 뭐냐면은 컴퓨터로 내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사건 접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 아무튼 간에 근데 뭐 얘가 고소장 때문이래. 그래서 내 연락처가 부친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거야. 내 연락처를. 그래서 내가 부친 연락처는 어떻게 취득했냐 이렇게 물은 거야. 나는 부친 연락처를 경찰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막 과거 방송인 전현무 스토킹 고소장에 부친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래, 나보러.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해당 고소장에 대해서 부존재 처리가 난 거야, 결국에는. 그 고소장이라보다 상담 내역을 나한테 공유를 해줬어. 그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가 상담 내역을 보여주면서 아빠 전화번호는 거기 안 적혀 있다는 거야. 부존재하대. 그래서 이후에 위법적인 부친 및 본인 연락처 취득 경위에 대해서 제기했어. 그러니까 아빠 연락처는 도대체 어디서 알았냐? 그 뭐 아빠가 내 연락처 알려준 건 알겠다는 거야. 근데 아빠 연락처 어디서 알아냈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민원 제기했더니만 112 신고 당시에 내가 출동 경찰관한테 부친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거야. 그렇게 답변이 온 거야. 민원 답변에서. 그래서 내가 112 신고 당시에 나는 준 적이 없어. 아빠 연락처를. 아빠랑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아빠 연락처를 내가 그 경찰한테 왜 줘? 검찰 불기소 처분서에서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내가 두 번째 고소하는 거라 했잖아. 첫 번째 이 사람을 고소했을 때 당시에는 충분히 뭐 증거가 어느 정도 증거는 있었는데 더 내가 증거가 나중에 쌓인 거야. 거짓말했다는 이 수사관 정 씨가 계속 거짓말한다는 증거가 쌓여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고소한 게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전 사건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적당한 수준의 증거가 모여있을 때 내가 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서는 112 뭐 신고 당시에 뭐 부친 연락처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랑 또 상반되게 주장한 거야. 과거 스토킹 상담 시에 내가 부친 연락처를 제출했다고 또다시 진술을 변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말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 말이. 뭐 CCTV 나왔다. 그랬다가 CCTV 영상 없고 내가 나온 거. 그리고 부친 연락처는 어떻게 찾았냐 했더니만 스토킹 뭐 고소장에 써 있었다. 스토킹 고소장에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또다시 민원 제기했더니만 112 뭐 신고 내역에 있었다. 그래서 112 신고 내역을 내가 보여달라고 했어. 그것도 부존재하대. 112 신고 내역은 뭐 1년 뭐 이상이 지나면 뭐 없어진대나? 그래 기록이 없대. 그러고서는 다시 뭐 검찰에서는 또 스토킹 상담 시에 내가 제공했다 했대. 근데 그거는 내가 그랬잖아. 위에서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에 아빠 전화번호 없다고 이미 얘기 들었잖아. 그 내가 다시 한번 확인차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했거든. 또 없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전화번호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공문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공문서나 뭐 공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아빠 연락처를 얻은 게 아니라는 소리잖아, 결국에는. 그럼 어디서 왔겠어? 흥신소에서 왔겠지. 흥신소에서 찔러주면서 전화번호랑 뭐 돈을 찔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네 아빠니까 여기다 전화해가지고는 그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하는 거 알려줘가지고는 거기 차 대고서는 이제 납치 감금을 실행하게 만든 거지.
이 사람이 납치 감금이 실행될지 안 될지 그거를 몰랐을지언정 어쨌든 아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굉장히 모호하고 위법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아빠한테 다시 내가 경찰에 출석한 시간을 알려준 것도 웃기다는 거야. 이처럼 피고소인은 저를 특정한 경위 및 개인정보 취득 경로에 대해서 서로 불일치하는 허위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뭐 스토킹 고소장을 했다, 뭐 111 신고를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스토킹 상담 내역에서 봤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저는 방송인 전현무 관련 스토킹에 붙인 연락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해당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또한 부존재로 확인되었으며 112 신고 당시에도 붙인 연락처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어. 심지어 그때 누가 달라 그랬거든. 어떤 경찰이 나한테 아빠 전화번호 좀 달래, 아니면 뭐 보호자 연락처 좀 달래 해서 싫다 그랬어. 내가 연락 안 하고 지내니까 아빠랑. 즉 피고소인의 설명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모순됩니다. 특히 불기소 결정서 1조, 이건 예전 사건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냈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고소장을 내가 불송치 받고 이의 신청하고 그게 불기소가 됐을 때 그 결정서에 나왔던 1쪽에는 협업부서인 여성 청소년계로부터 고소인의 스토킹 피해 상담 이력을 공유받았고, 해당 상담 내역에는 고소인의 붙인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인의 연락처는 기재되지 않았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아빠 연락처를 거기다 줘? 그러니까 이게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 연락처를 주겠지. 그때 유선전화가 있었으면 유선전화 줬을 거고, 핸드폰 있었으면 핸드폰을 주겠지. 내가 미수다고 아빠 전화번호 거기다 왜 적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위 부친의 연락처로 연락한 사실이 있었을 뿐 고소인의 연락처 또는 고소인의 부친 연락처를 불법 또는 무단으로 확보 및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가 확보한 2024년 12월 4일경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의하면 부친 연락처가 적힌 고소장 부존재하고, 2025년 1월 7일경 국민신문고 답변에 의하면 피고소인 당시 사건을 확인하던 중 민원인 이전에 111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호자인 부친의 연락처를 확인하게 됐다 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소인은 동일한 사건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진술이 시기별로 상이하며 신빙성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불일치 진술에 해당하며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야.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든 어쨌든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럼 이 사람 조사를 해달라 이거야. 어디서 그 전화번호 얻었는지 그거 확실히 해달라 이거야. 저는 불기소 결정서에 기록된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사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불기소 결정서를 내가 보고서는 뭐 거기서 뭐 사건을 확인하는 중에 그게 아니라 뭐 무슨 스토킹 상담 내역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길래 불기소 결정서 이유서에 그것도 사건 기록 열람했더니만 없대 또. 그런 스토킹 상담 내역을 수집한 적이 없대. 검찰에서 이 수사관 정 씨를 조사하면서 그냥 말만 듣고 불기소를 때렸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서 뭐 부친 연락처를 취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거 가지고 그냥 불기소 내렸다는 거야. 증거도 없이. 증거를 수집도 안 했대. 증거를 내라고 했어야지. 그 수사관 정 씨한테 네가 이러이러한 데서 뭐 전화번호 얻어다고 했으면 그거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뭐 봤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걸 검사가 그대로 믿고서는 바로 불기소를 때렸다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지.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진술이 기존 발언과 일치되지 않음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형사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지. 지금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 신빙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랬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형사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소리야 내 말은. 또한 검찰 측에서조차 아무런 검증 없이 내가 얘기했잖아. 증빙 서류 같은 거라도 내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친 연락처가 기재된 어떤 공문서 같은 거라도 증거로 제출해야지 이쪽에서 알아냈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검사가 먼저 확인하고 불기소를 내렸어야 되는데 아무런 검증이 없었던 거야. 그냥 얘기만 듣고선 바로 불기소를 때렸다는 거야. 이 수사관 정 씨가 어떤 식으로 주장했어. 그걸 그냥 듣고 그대로 불기소 냈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피고소인의 불일치 진술만을 받아들여 지금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종전 수사의 중대한 미지 및 실체 규명 회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피
사실 확인 회피 정황. 2024년 11월부터 12월경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 영통경찰서 경장 장땡땡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직접 연락해 특정 경위를 설명하기로 했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나 맨 처음에 내가 CCTV에 나오지 않았잖아. 그럼 도대체 나를 어떻게 특정했냐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만 이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가 그 수사관 정 씨가 연락 주신대요. 이 말을 수차례를 들었어. 내가 수차례. 근데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근데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더니만 갑자기 과장하고 팀장이 휴가 중이래. 그러니까 아무도 설명을 제대로 해준 사람 없고 이렇게 시간이 2, 3주가 지나버린 거야.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고 계속 뭐 나한테 전화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과장 팀장 없고 뭐 이런 식인 거야. 이 정당한 사실관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한 정황이래. 이게 경찰 비위라는 거야 결국에는. 수차례 민원 제기 이후에 제대로 된 답변 없이 팀장이 교체되었어. 내가 보기에는 이 팀장이 문제였고 정 수사관은 그 정씨잖아. 수사관 정 씨는 뭔가 이 팀장의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나게 든 거야. 이 김씨 팀장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 왜냐면 흥신소를 연루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어린 사람보다는 뭐 팀장급이나 과장급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내려서 뭐 사건이 무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그 중간 관리자급은 돼야지 그게 흥신소에서도 뭔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인적 자원으로서 가치가 판단되는 거야. 너무 어리면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이 적어. 내 말은 그 경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나 과장급은 돼야지 뭐 의미가 있다는 거야. 흥신소 차원에서. 법적 평가. 피고소인은 저를 특정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은 CCTV를 근거로 제시하고 공식 문서 및 민원 답변,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대해 서로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위반 및 형법 제222조, 그다음 229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소장을 써놓고서는 뒤에다가 이제 관련 사건 첨부하고 그다음에 뭐 첨부 자료 넣은 다음에 이제 고소장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추가 의견서를 2차례 더 냈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할게.